중국 화산의 장공잔도나 장가계의 유리잔도 부럽지 않은 멋진 잔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주우재, 이희경이 다녀온 아름다운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트레킹하였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동송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신철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버스가 2시간 단위로 운행되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편리하게 출발하는 동송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요금은 11,400원이고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동송버스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동송터미널에서 순담매표소 근처까지 가는 농촌버스도 있지만 운행 간격이 드물고 길어서 저는 빠르고 편리한 택시를 탔어요. 약 17분 정도 소요되어 순담매표소에 도착했고 택시 요금은 19,000원이 나왔습니다. 한탄강 주상전리길 순담 출발 지점입니다. 주상전리길은 매주 화요일 휴무이고 1월 1일, 설날, 추석날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이용객이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순담매표소와 드르니매표소 간에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원점 회귀가 가능해요. 입장권은 성인 기준 만원이며 5,000원은 철원 사랑 문화상품권으로 돌려줘 실속 있어요. 65세 이상은 입장료 5,000원에 2,000원은 문화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물이나 음료를 준비하지 않은 분은 매표소 앞 직매장에서 문화상품권으로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순담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데크 길이 우측 통행이며 주상전리 협곡과 계곡 풍경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더 아름다운 풍경을 방해 없이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고 사진을 찍기에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한탄강 주상전리길의 잔도는 독창적인 토목 건축물로 대한토목학회로부터 2023년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했어요. 순담 게이트에서 본격적인 한탄강 주상전리길 트레킹을 시작했어요. 잔도길은 바닥이 안정적인 데크, 철망, 그리고 투명한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양옆은 견고한 철골 구조물로 짜여 있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인 순담계곡 전망쉼터에 도착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넓고 평탄한 전망쉼터에서 정면으로 흐르는 한탄강과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바위들, 그리고 길게 펼쳐진 주상전리 잔도의 길고 곧은 모습이 한편의 정교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순담이라는 지명은 조선 순조 때 우의정 김관주가 이곳에 연못을 파서 순채를 심고 몸을 돌보았던 그 정갈한 역사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이 드리운 잔잔한 주상전리 잔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튼튼하게 설치된 잔도는 철제 프레임 덕분에 아래를 내려다봐도 아찔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춰 시원하고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고 자연을 느끼는 감미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걷다 보니 순담 스카이 전망대가 보이네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물 위에 떠있는 특별한 전망대를 세워놓았어요. 이 전망대는 독창적인 잔도길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확실히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소개할 만큼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네요. 허공에 떠있는 스카이 전망대를 걷다 보면 절벽에 설치된 잔도길보다 더 생생하고 짜릿한 고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스카이 전망대는 사방이 탁 트인 개방감 덕분에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듯한 아찔하고도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스카이 전망대를 지나 걷다 보니 단층교라는 이름의 독특한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갈라져 생긴 틈, 즉 단층이 형성된 곳이에요.
단층교를 건널 땐 오른쪽 한탄강 쪽보다 왼쪽 절벽의 단층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선돌교가 나왔어요. 이곳에서 바라본 한탄강은 잔잔한 수면 위로 화강암 바위가 곱게 깎여나간 곡선미를 보여주며 자연의 부드럽고도 강인한 조화를 전해줍니다. 선돌교를 지나자 구리소 쉼터에 도착했어요. 한탄강의 여울 소리가 마치 가마솥에서 물이 끓는 듯 웅장하고 생생해서 예로부터 구리소라 불렸다고 하네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물도 마시고 준비해온 간식도 먹으며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볍게 메고 다닌 트레일 러닝 백팩 덕분에 걷는 동안 어깨에 무리도 덜 갔고 이렇게 쉬는 순간에도 훨씬 여유로웠어요. 구리소 쉼터를 나와 조금 더 걸어가자 완만한 계단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으로 겹겹이 쌓인 용암이 만들어낸 환상적이고도 기묘한 주상절리의 형상이 서서히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바위 옆에 동그랗게 뚫린 돌개 구멍교도 나타났어요.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내어 생긴 신비롭고 독특한 원통형 구멍이 바위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한여울교에 도착했어요. 여울은 강이 허파라 불리며 흰 물보라가 풍성한 산소를 만들어내어 맑고 깨끗한 한탄강을 유지시켜주는 천연 정화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친환경적인 생태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앞을 보니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돌고래 바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리는 화강암교였습니다.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서 생긴 암석인데 밝은 색상의 검은 반점이 특징인 한탄강의 주류 암석으로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화강암교 끝 지점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과 크고 견고한 바위들, 녹음이 짙은 숲과 파란 하늘에 떠있는 순백의 구름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걷다 보니 수평전리교와 샘소쉼터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으로 주상전리는 수직으로 전리가 나 있지만 이곳은 시루떡처럼 층층이 쌓여 수평 방향으로 전리가 생겨난 아주 독특한 지형의 수평전리예요. 샘소쉼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쉼터에는 깔끔하게 관리된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 트레킹 중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하늘 위로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니 트레킹의 진정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탄강 주상전리길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코스 내내 빽빽한 소나무와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짙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피톤치드를 풍부하게 내뿜는 이 숲길은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줄기가 어우러져 환상적이고 생기 넘치는 트레킹 코스를 선사해 주었어요. 바위 그늘교를 지나며 왼쪽에 펼쳐진 바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곳의 화강암은 오랜 세월 풍화 작용을 거치며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벗겨지는 박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자연이 만든 작은 굴이 있어 아늑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걸어가자 물이 잔잔히 흐르고 푸른빛을 머금은 쪽빛소 전망 쉼터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바라본 한탄강의 폭포들은 모두 인공이 아닌 세월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웅장한 폭포들이었어요. 트레킹을 이어가다 고개를 들어보니 산 위로 고요하게 자리잡은 한탄강 CC 클럽하우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이번홀교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리는 골프공으로부터 잔도 위를 보호하는 아치형 그물망 지붕이 설치된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구조였어요. 웅장한 폭포 소리를 들으니 202 산중 문답에서 여산 폭포를 바라보며 읊은 물줄기가 장쾌하게 떨어진다는 비류지카 삼천척이 떠오르네요. 이곳은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우리나라 한탄강에도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이런 스릴 넘치고 멋진 잔도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1억 년) 전 형성된 화강암 위에 수십만 년 동안 여러 번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주상절리는 육각형 또는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독특한 형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보니 200의 19 도하유수 묘연거 변류천지 비인간, 즉 폭삭꽃이 흐르는 물결 따라 아득히 이어진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스카이 전망대를 떠나는 발걸음은 아쉽기만 했지만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동주는 철원의 옛 지명인데요. 이곳은 동주 황벽 전망 쉼터입니다. 위쪽 논에서 흘러내린 황토물이 절벽에 스며들어 황토색을 띠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으면 벽면 전체가 찬란하고 따스한 황금빛을 뿜어내는데 마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가파른 내리막 계단이 나왔어요. 잔돗길을 걷다 보니 수컷매미가 목청껏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이곳의 주상절리는 길쭉길쭉한 다각형의 형태예요. 돌 단풍교에서는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자라는 귀엽고 앙증맞은 돌 단풍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잔돗길로 걸음을 옮겼어요. 트레킹은 시간을 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 딱 맞는 하루였어요.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을 걷다 보니 화강암 바위들이 바둑판처럼 오밀조밀하게 독특하고 인상적인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쌍자라 바위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마리의 자라가 아래 위로 포개어 있는 듯한 기묘하고 재미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한탄강의 기반 암인 화강암 위로 현무암의 용암이 흘러내려 겹겹이 쌓인 이 풍경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자연의 조화로움을 보여줍니다. 급경사를 이루며 솟아오른 주상절리 절벽의 모습은 웅장하고도 신비한 장관이었어요.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드르니는 들르다라는 뜻의 수누리말로 태봉국의 궁예 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쫓겨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해요. 탁 트인 풍경과 역사적인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이 전망대는 다양한 요소를 품은 멋지고 품격 있는 명소였습니다. 주상절리교를 건너와서 돌아본 잔도 다리의 풍경이에요. 걷다 보니 넓고 평평한 화강암 바위들이 놓여있는 너른 바위 쉼터에 도착했어요. 최근에는 이곳 근처에도 깔끔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바위 사이를 뚫고 자라난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이 마치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몸소 보여주는 듯했어요. 이곳 한탄강 유역인 전곡리에서는 1978년 선사시대의 귀중한 유물인 전기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가 아시아 최초로 발견되었어요. 이 역사적인 발견은 전 세계 고고학 이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발견자는 당시 주한미군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그렉 보엔이었어요. 그는 한국인 아내 이상미 씨와 함께 한탄강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이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돌을 본 순간 보통 돌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해요. 보엔은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덕분에
이 특별한 발견이 가능했으며 이후 프랑스의 고고학자 보르도 교수에게 이 유물을 보내 정식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임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과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힘을 합쳐 한탄강 유역 곳곳을 탐사하며 무려 6천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이 대단한 성과는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놀라움과 찬사를 받은 사건이었죠. 이곳은 맷돌랑 전망 쉼터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주상절리의 수려한 절경을 바라보느라 아래만 보고 걷던 중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위로 우아하게 놓인 두루미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이 다리는 주상절리 계곡의 풍경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인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드르니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드디어 드르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개통된 두루미교를 직접 걸어보았어요. 두루미를 형상화한 이 특별한 다리는 둥글고 유려한 링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폭은 2m, 길이는 무려 201m에 달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무조탑 인도교입니다.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 멋진 다리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두루미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한탄강 주상절리는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장엄한 절경이었습니다.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와 경기도가 나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저는 두루미교를 건너 경기도 포천에 도착했어요. 산들이 병풍처럼 멀리 둘러싼 넓고 탁 트인 평야지대에는 푸른 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고 벼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길가에는 노란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잠자리가 날아다니며 자연의 생동감을 더해주었어요. 폭우시 벼가 옆으로 넘어지는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 논에 물을 빼놓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자연과 사람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두루미교를 건너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돌아왔어요. 드르니 매표소에 도착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커피 볶는 집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트레킹의 여운을 천천히 느껴봤어요. 한탄강까지 왔는데 주상절리만 보고 돌아가기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저는 아름다운 고석정을 관람하기로 했어요. 드르니 매표소에서 택시를 타고 고석정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며 철원 구경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풍경 명소입니다. 고석정은 부패한 탐관 오리에 맞선 의적 임꺽정이 성을 쌓고 은신했던 전설적인 장소로 굳건한 고석 바위와 고즈넉한 정자가 어우러져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에요. 이곳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요. 이곳 철원은 1100년 전 궁예가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운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한나라의 수도였다는 걸 떠올리니 지나온 시간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고석정 유람선을 타기 위해 고석정 옛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걷다 보면 중간쯤에 화장실도 나와서 불편함 없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요. 길 끝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우뚝 솟은 고석 바위랑 그 옆에 고풍스러운 고석정 정자가 조용하게 모습을 드러내요. 고석정 정자로 걸어갔어요. 유람선 선착장에 마침 유람을 마친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고석정은 단순히 정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바위와 하천, 그리고 풍경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이 일대는 철원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고요한 멋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한탄강에서는 고무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즐길 수도 있고 유람선 관광을 통해 여유로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어요. 래프팅을 하는 것을 보니 주상절리 잔돗길이 설치되기 전 고무보트를 저으며 한탄강을 따라 액티비티를 즐기던 때가 떠오르네요.
밑에 내려가 보니 거대한 고석바위가 우뚝 솟아있네요. 유람선 요금은 성인 기준 6,600원이며 약 15분간 한탄강을 왕복하는 알찬 코스입니다. 안전하게 구명복을 착용하고 유람선에 올라서자 모터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상류로 나아갔어요. 상류에서 유람선이 방향을 틀어 돌아올 때는 빠르게 흐르는 물살을 타고 내려오며 마치 액티비티를 즐기는 듯한 짜릿하고 유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석바위와 고석정이 나란히 시야에 들어왔어요. 고석이라는 이름은 외로운 바위를 뜻하며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이라고 해요. 지금의 고석정자는 6.25 전쟁 때 소실된 후 다시 세워진 정갈한 모습의 건물입니다. 60m 상공의 잔도에서 내려다보던 주상절리도 인상적이었지만 강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바위들의 위압감은 전혀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좌우로 도열한 한탄강 계곡의 기암괴석들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고 그 생생한 실루엣은 말로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등이 둥글고 단단한 거북바위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잉어의 입과 눈을 닮은 잉어바위가 반갑게 맞이하네요. 기암괴석 하나하나가 동물의 형상을 닮아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고석정 유람선 관람은 주상절리에 웅장하고도 정교한 기암괴석과 절편들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 황홀하고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철원에 오신다면 유람선 타고 한탄강의 깊은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보인 다리는 한탄강 합류구와 대교천을 연결하는 현무대교였어요. 이 다리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두루미교와 더불어 철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되돌아가는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한탄강 계곡의 물살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고 바위와 숲은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듯 웅장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옛 선인들이 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유유자적 자연을 즐겼는지 그 이유가 절로 이해되었어요.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특별한 강이라고 해요. 고릴라처럼 생긴 바위도 있네요. 조금 전 봤던 잉어바위와 거북바위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석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석바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석이라는 이름은 외로운 돌이라는 의미로 신라 진평왕 시절부터 불리던 유서 깊은 이름이에요. 고석바위 상단, 가장 높이 솟은 나무 아래에는 작은 반원형의 구멍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임꺽정이 은신했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으며 굴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고 해요. 한탄강 유람선을 타고 여유롭게 경치를 즐긴 후 다시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유람선을 타고 물 위에서 바라본 고석바위는 정자에서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묵직하고도 감성적인 매력을 전해주었어요. 유람선에서 내려 고석정 입구로 올라가며 다시 한번 고석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이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숨기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고석정은 영화 영린과 군도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요. 드라마 허준, 선덕여왕, 각시탈, 사임당, 베토벤 바이러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흑기사 등 수많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손꼽히는 아름답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고 그만큼 이곳이 태고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때묻지 않은 귀중한 공간임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트레킹 코스를 마무리하며 이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음은 풍성해졌는데 어느새 배가 출출해졌어요. 그래서 고석정 근처에 위치한 소박한 콩마을 가마솥 두부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쫄깃한 두부가 듬뿍 들어간 구수한 된장찌개와 철원 오대살로 지은 따끈한 밥, 그리고 향긋한 나물들을 고추장과 참기름에 비벼 먹었어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송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하여 서울로 돌아가는 동서울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동서울행 버스의 출발 시간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차장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트레킹을 조용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뜻깊고 여운 가득한 하루였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철원 한탄강 주상 전리길과 고석정 유람선 코스를 3D 맵과 사진으로 다시 함께 보시죠. 깊고 고요한 자연 속을 천천히 걸으며 마주했던 장면들이 더욱 또렷하게 떠오를 거예요. 한탄강의 주상 전리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특별한 지형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철원구는 이토록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중국 화산의 장공잔도나 장가계의 유리잔도 부럽지 않은 멋진 잔도길을 설치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름다운 주상절리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강화 유리로 구성된 유리잔도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계곡물 덕분에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각형의 길쭉길쭉한 주상절리 절벽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전리된 수평전리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끔은 분주한 도심을 벗어나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길 위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편한 트레킹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시니어부터 중장년층, 여유로운 코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사가 완만하고 경치 좋은 코스만을 엄선해 정성껏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의 트레킹이 여러분께도 기분 좋은 시간으로 전해졌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고석정은 유람선을 타고 한탄강을 관람하는 여유로운 코스예요. 60m 상공의 잔도에서 내려다보던 주상전리와는 전혀 다른 가까이서 손에 닿을 듯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주상전리길 포함 전체 코스는 약 5.8km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며 천천히 걸었고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15분, 고도 차이는 95m였으며 만보계 기준 6,300보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